네, 안녕하십니까. 강명입니다. KCC 글라스 그 부분에 대해서 추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할까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여러 차례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안 사는 거죠. 찔끔찔끔찔끔 뭐 사모으는 그런 식. 어쨌거나 지금은 역사적인 바닥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무관심 종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역사적인 바닥에서 거래도 잘 안 되는데 공매도가 나와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 10,000주가 거래되면 그진 한 5,000주가 공매도예요. 이 부분은 뭐 전 종목에 걸쳐서 다 그래요. 우리가 그죠?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오랫동안 이 공매도가 스톱되어 있다가 이제 전면 개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막 코스닥 전 종목이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대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차를 치고 거기서 또 공매도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매도는 보통 그죠? 이 어떤 거품, 뭐 과열 이런 걸 방지하는 기능인데, 몇 번을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공매도는요, 그냥 사기판이에요. 사기판. 정부에서 컨트롤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기관이라는 게 없어요. 연기관부터 모든 게 어떤 기관이라는 그 기능 자체를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박판이고 놀이터예요. 외인들의 놀이터. 딱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뭐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고 이야기하죠. 그건 다 멍멍이 소리. 하나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런 거 생각도 없고, 그냥 기관들은요, 공매도 하면 그냥 주식 빌려주고 수수료 따먹기,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KCC 글라스 이런 종목도 역사적인 바닥에 있는데, 이런 종목을 또 공매도를 친다? 왜? 이게 과열? 이게 어떤 과대평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공매도 치면, 왜? 개인들의 관심이 없고 기관도 관심이 없고 수급이 불안하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조금만 공매도 치고 종가 한 3시 한 15분부터 그냥 몇천 주씩 쌓아놓고 그냥 퍼붓으면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로 그렇게 치면 돈을 쉽게 벌겠다, 딱 그 정도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차도 늘어나고 공매도 늘어나고 공매도도 치고 있고, 공매도를 칠지 안 칠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일어나는 현상은 대차도 증가하고 실제 공매도를 친다. 하루 10,000주가 거래되면 5,000주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좀 길게 봐야 돼요. 공매도요, 무조건 공매도 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공매도 잘못 쳐서 거지 되는 인간들, 기관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히려 역이용해야 돼요. 공매도 때문에 가격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싶으면 템포를 늦춰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역광으로 해가 좀 화면이 아마 까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그죠? 설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가야 돼요. 이 공매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뭘까? 다시 사서 갚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서 갚아여는 이 타이밍이 언제냐?
호재가 나올 때 그쯤에. 근데 호재가 없다, 안 나온다 생각해요. 공매도를 치는 기관이라고 다 똑똑하다, 뭔가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기관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수준 뭐 발바닥이에요. 그냥 막 웬만한 그 주식 뭐 전업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도 없어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겁낼 필요 없어요. 왜? 더 멍청해요. 얘가 무슨 공시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실적이 어떤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볼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요, 틀림없이 이 배당을 원청 올려요. 상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네들을 위해서. 그네들.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특징이에요. 1세대 회장들은 내 회사야, 내 회사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 그게 1세대예요. 주식이 뭔지, 상장을 왜 했는지,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어떤 내가 책임, 권한, 의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회사야, 내가 멍멍이 고생해서 만든 내 회사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1세대. 2세대는 어때요?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아요. 2세대가 가장 불쌍해요. 왜? 똑똑한 아버지 밑에서 주눅 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짜잘이 뭐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맨날 욕만 들어먹고 그러다가 한평생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3세대부터 뭔가가 변화가 조짐이 생겨요. 그런데 그 3세대는 조금씩 이제 멀어져. 왜? 부모 형제 간이 아니고 그죠? 이제 뭐 사촌, 뭐 육촌, 팔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라는 것도 점점 없어져요. 지금은요, 할아버지가 만드는 회사 사이좋게 나눠 갖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보적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장악력도 약하고 지분도 분산되어 있고, 또 그 분산된 지분이란 것은 결국 회사의 내실보다는 자기 목을 주장하는 거죠. 갈라먹자. 내 거 돌려줘. 내 목 돌려줘. 그런 식이. 그러니까 상법 뭐 다 떠났어요. 주주 뭐 가치 재고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내 목 돌려줘. 그거거든요. 또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나누자. 그 목적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KCC 글라스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많은 자산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갈라가지자. 지금 그런 파티를 벌이기 위한 그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공매도 치는 애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몰라. 근데 한 6월 달쯤 되면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고배당을 때리기 위해서는 그게 회계적으로든 아니면 금융감독이든 어디든 미리 사전에 심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고배당 때리고 할 건데 문제 없냐? 그 검토 과정에서 결국은 소문이 나는 거죠. 야, KCC 글라스 이번에 한 20% 배당 때린대. 와, 엄청나게 때린대. 그러면 어찌 되겠어? 1차적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해. 끔찍끔찍 오르겠죠. 오르면 제일 불안한 게 공매도 세력이에요.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하다가 호재성 공시 뜬다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상한가라도 빨리 사서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제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공매도를 열심히 때리고 있으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이용 할 때는 호흡을 길게 가야 돼요. 이럴 때는요, 딱 정해놨거든요. 초보분들은 나는 이거 대응 잘 못하겠어 하면요, 호흡을 길까요? 6월 말까지 내가 분산 투자를 하겠다. 내가 지금 현재 100주를 사놨어. 그러면 6월 말까지 100주를 더 추매를 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같이 살라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러면 매주 금요일 마감 동시호가에 12씩 사겠다. 그 일주일에 12씩 사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래 6월 말까지 100주를 만들겠다. 그러면 평단이 나오죠. 그게 대응이에요. 대응. 사람들은요, 개인들은 맨날 단타에 익숙해 있어요. 너무 빨라. 그냥 주식을 무슨 고스톱 치듯이, 그죠? 막 질러. 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막 질러 놓고, 아이고, 큰일 났대요. 이거 잘못 샀다. 손절해놔. 출구도 못 해요. 왜? 그제서야 내 돈이니까. 피눈물 나게 번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손절 쳐요? 못 쳐요. 못 팔아요. 본전 오면 팔게요. 본전은 안 올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귀신도 아니고 나는 몰라요. 내가 봤을 때 금양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 회사 가봤냐고? 못 가봤죠? 나는 가봤어요. 내 눈에는 쓰레기예요. 근데 얘가 이만큼 올라갈 줄 몰랐다. 근데 갔다. 반대로 얼마만큼 떨어질지 나도 모른다. 그 결과는 모른다. 지금 팔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질은 쓰레기다. 판단은 너가 해라. 그죠? 뭐 8만원, 9만원대, 막 8만원, 9만원대, 팔아라 했는데, 내 평단이 11만원인데, 절대 손절 못 친다.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회원이었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 8만원, 7만원 되니까, 멀쩡한 주식을 팔아가 물타기를 들어가요. 멀쩡한 주식에 자꾸 물타기를 들어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주식이 아무것도 없어. 다 팔고 전부 금량 물타기 들고 마지막에는 CNG. 다른 건 다 팔아도 CNG는 안 팔았는데 이제는 CNG밖에 안 남았다. CNG를 팔아서 금량을 물타기 들어가려 한다. 그때 한 6만 원인가 그랬어요. 결과는 나도 모른다. 근데 내 눈에는 여전히 금량은 쓰레기다. 근데 CNG를 팔아서 쓰레기를 산다고? 난 이해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올까요? 떨어질 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는 모른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CNG 팔아서 금량.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거래 정지되고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다려라.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현실. 물론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뭐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죠?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막 요즘 하도 그런 이야기. 요즘은 또 저는 코인은 아예 관심도 없는데 코인도 상패되는 게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또 뭐 한쪽에서는 또 코인 상패가 돼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멀쩡한 기업들도 망하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돼요. 조심. 바닥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고, 그죠? 재무구조가 빵빵해야 돼. 이 경제 위기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겠다. 곳간에 곡식이 먹을 게 가득 찼어. 이 정도 보릿고개는 견뎌낼 수 있겠다. 이런 기업으로 바닥 있는 종목을 우리가 샀어.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KCC는 그렇게 대응해야 돼요. 한 6월 말까지 일주일에 뭐 조금씩 사서 평단을 낮추면서 늘리겠다. 왜? 공매도가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라고 장담하고 덤비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요. 제 계산대로 이게 만일 회사 내부
어떤 의지에 의해서 고배당으로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요, 이 배당률이 한 10%만 넘어도 어떻게 돼요? 초급등이에요. 배당률을 10% 넘게만 확정적으로 때려도 이 주식은 50% 이상 올라요. 한 20% 때려버리면 100% 이상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베팅해봐도 된다. 안정적으로. 지금 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 모든 회사의 성격은 다 틀려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 회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시나리오를 짜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살 때는 이거 뭐 귀찮았어. 귀찮아서 나 분할 매수 이런 거 난 못해요. 귀찮아서. 그냥 인생 뭐 있나? 한 방에 그냥 다 샀어요. 근데 1%만 떨어지면 들들들 돼가지고 아이고 또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돈 벌면 다 쿨해져요. 다 대인배돼요. 근데 손실 발생되면 그제서야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주식적이고 그게 개인이고 그게 개미예요. 잘못된 습관은 잘못했다 싶으면 빨리 고쳐야 돼가 살아남는 거예요. 주식은 취미생활이 아니라죠. 큰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벌 생각. 그래서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죠. 반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쉬우면 주식이 아니라니까요. 정석은 뭐든지 정석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는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하고 체험을 하기에는 주식이라는 이 분야는 너무 많은 수업료가 들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다 피해 가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것만이 살 길이다. 어쨌든 KCC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